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할로윈데이, 크리스마스 등등등 1인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행사와 이벤트 놓치시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선물을 사주지? 또 무슨 게임을 하지? 무슨 이벤트를 해주지? 항상 고민되실 거예요. 근데 행사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딱 이거 하나만 아시면 아이들 반응, 분위기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행사가 비용적으로나 또 내 에너지 측면으로나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행사 하나만 똑똑하게 잘해도 학부모님들 만족도, 학생들 만족도, 그리고 재등록률이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1년 동안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이벤트와 정말 많은 행사들을 해봤거든요. 그때마다 확실하게 반응이 터졌던 행사 준비 방법, 선물 고르는 기준, 그리고 행사의 효과가 톡톡히 나는 핵심 포인트들까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비용은 가성비 있게, 아이들 반응은 무조건 좋고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딱 사로잡는 그런 행사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많은 선생님들이 행사 준비할 때 아마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선생님들이 많이 모여 있으신 곳의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이나 공구 뜬 걸 보고 많이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냥 영상물을 보고 따라하기만 하거나 선물만 잔뜩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내일인데 어떡하지? 그냥 이거 해야겠다 하고 즉흥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분위기가 너무 산만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아이들이 에이 이게 뭐야 뭐 다른 학원이 더 재밌었네 기타 학원이랑 비교를 당하면서 그냥 그렇게 행사가 끝나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사는 단순히 재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포인트를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 준비하시기가 쉬워요. 행사 준비는 딱 이 세 가지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수업 흐름을 절대 깨지 않는 겁니다. 사실 수업 외에 다른 날에 별도로 선생님이 행사를 열어주실 게 아니라면 아이들이 정규 수업 시간에 와서 파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냥 사실 행사가 놀다가 그날의 수업이 끝나는 게 돼버리면 사실 학부모님들이 말씀은 못하시지만 속으로는 컴플레인 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컴플레인 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행사하는 날이 놀기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아이들은 이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날 수업에 아이들의 통제가 쉬워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티나 행사는 무조건 짧고 굵게 끝내는 겁니다. 최대 30분이고요. 최소는 20분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원하기 전에 시간 30분을 넉넉히 잡으셔서 그때 파티를 시작하고 아주 기분이 좋고 도파민이 최상인 상태에서 하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상 구조를 넣는 건데요. 사실 파티를 하려고 하면 이런 작은 선물 정도 다 준비하시잖아요. 저도 조금 있으면 어린이날이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사실 저희 때처럼 먹는 거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아요. 되게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작은 선물이라도 아이들은 그냥 받는 것과 내가 뭔가 성취를 하거나 해내서 받는 거가 굉장히 반응이 다릅니다. 별로 사실 필요 없는 거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뭔가 게임이나 액티비티를 통해서 성취를 해서 받았을 때 조건이 있는 보상으로 선물을 받았을 때 더 크게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잘자잘한 그런 액티비티들을 잘 세팅해 놓으시고 이겼을 때 가져가는 거야. 사실 모두 다 주는 거지만 먼저 가고 가져가고 나중에 가져가고가 되게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항상 선물은 조건 있는 보상 체계로 만든다. 이걸 기억하시면 행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데요. 아이들은 무조건 예측 가능하지 않은 걸 좋아합니다. 이건 사실 저학년이거나 고학년이거나 중등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수가 읽히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똑같은 패턴이 감지가 되는 순간 확 흥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파티 때 이런저런 게임을 준비하시고도 아이들에게 하게 해주시고도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시시했어요. 줄넘기가 더 재밌었는데 다른 학원이랑 비교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항상 잔잔하게 이 행사를 하는 동안 끌고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간단한 우리가 가성비 있게 행사를 준비하면 좋으니까요. 이런 간단한 포스트잇에 뭐 여러 가지
그 추첨됐을 때 멘트를 써두시고 뭐 요런 다이소에서 이거 5,000원 주고 샀거든요. 뭐 이런 함 같은 데에 넣어서 작은 게임을 한 뒤에 여기에 숫자를 뽑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걸 뽑았을 때 이런 작은 선물이나 다른 게임에 더 빨리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면 아이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이게 되게 작은 건데 아이들이 예측 못하는 그 뭔가 긴장감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막 떨려요 하면서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본 건데 이런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앞을 이렇게 가려주시고 아이들이 실제로 스스로 가위로 자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떨어지면 여기 밑에 자기가 당첨되는 선물이 달려있는 거죠. 이런 거 옷걸이, 그 다음에 이런 끈 정말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샀거든요.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런 작은 가성비 있는 템들로 게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선권을 주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바나나 그램스 같은 칩들이나 아니면 작은 뭐 센텐스 빌딩 블럭 같은 걸 통해서 간단한 단어 게임, 스피드 퀴즈, 그리고 요즘에 지구 오락실이나 신서유기에서처럼 많이 나오는 인물 퀴즈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 단어 퀴즈라든지 그런 거 스케치북에 그리셔서 넘기면서 그냥 하셔도 정말 1,000원으로 다 같이 깔깔로 게임을 준비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게임 같은 걸 운영하실 때 내 수업과 관련 있는 내 수업을 좀 리뷰할 수 있는 게임으로 설계를 해주시면 행사하고도 학부모님들께 컴플레인 받는 일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개개인 개인전보다는 작은 그룹을 지어주셔서 그 타임에 친구들이 뭐 A팀, B팀 이렇게 그룹을 주셔서 팀전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것도 또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포인트거든요. 주의하셔야 할 건 이때 너무 과열돼서 아이들이 싸우고 기분 나쁘고 울고 가는 아이들이 없을 수 있도록 정말 유재석 명 MC처럼 MC를 잘 해주시는 능력을 갖춘 선생님들이시라면 팀전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작은 선물을 준비하셨다면 선물을 먼저 주고 시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굉장히 소음이 많아지고 난 이제 가질 거 다 가졌으니까 그냥 게임도 대충 하다 갈 거야 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수다 떨고 통제가 안 되는 분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작은 선물은 초반에 주시고 마지막에 조금 큰 선물은 하원하기 전에 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끝까지 집중하거든요. 선물을 준비하는 꿀팁을 또 알려드려 볼게요. 선물은요, 무조건 크기나 뭔가 금액적인 거보다는 자잘하게 여러 개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받는 느낌을 갖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자잘자잘한 게임 2-3가지 정도를 30분 안에 진행하면 가장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게임에 또 보상이 없으면 아이들이 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작은 선물을 여러 개로 준비하셔서 예산이 만약에 10,000원이다 하시면 2,000원, 2,000원, 뭐 3,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쪼개서 많은 개수를 준비해 놓으시는 게 아이들이 획득하면서 재미를 느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불확실성, 예측하지 못하는 걸 좋아한다 했잖아요. 당연히 선물이 이건 줄 알았는데 내가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네, 나에게 선택권이 있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부방에는 행사하는 날 말고도 항상 포인트 제도가 있어서 이런 작은 편의점 같은 거를 구비해 두었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행사하고 난 뒤에 또는 게임하고 난 뒤에 포인트를 받고 난 뒤에 스스로 선물을 고를 수 있게 그 시기에 딱 맞는 뭔가 인스타 핫템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구비해 놓으시면 정말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꼭 아이들이 고를 수 있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드리기 진짜 간단하지만 말씀드렸던 요것만 지키셔도 정말 다양하게 많은 게임을 요즘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개념이라 생각하시고 요거에 맞게 어떤 게임과 어떤 활동들을 내 공부방에 색깔 있게 녹여서 아이들에게 행사를 해줄 건지 고민해보시면 부모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행사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절대 선물을 그냥 주지 말자. 통제 없는 게임은 분위기만 흐린다. 짧고 굵게 재미있게 활동을 하자. 그리고 아이들은 불확실성, 예측하지 못하는 걸 좋아한다. 아이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패턴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자. 그리고 큰 선물보다, 큰 행사보다 자잘자잘하게 여러 가지 개수를 늘리는 게임도 선물도 개수를 늘려보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자. 랜덤 뽑기, 랜덤 추첨 이런 거 가장 좋아할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행사 때마다 진짜 힘들었어요.
돈도 예산도 진짜 많이 쓰고 많이 쓴 거에 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하지도 못했고 또 아이들에게 별로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되게 속상한 적도 많았거든요. 하면 절대 안 해야지 이런 마음도 초창기에는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초등학생 친구들, 중학생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에게 또 1인 원장인 우리에게 이런 작고 귀여운 행사들은 되게 활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기준을 생각해 보시면서 준비 시간도 줄이고 준비 비용도 줄이고 아이 만족도는 더 올리는 행사를 잘 꾸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공부방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행사 하나도 이렇게 똑똑한 기준으로 나만의 뭔가 예산과 어떤 규칙을 세워놔야 오래 안정적으로 잘 진행하면서 운영할 수 있어요. 지금 행사 이외에도 내 공부방의 운영 구조가 이게 맞나 고민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링크를 통해서 선생님의 현재 상황에서 딱 필요한 것만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